이 단원이 또 중요하다 생각해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미정계한계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식에 대한 특징을 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식을 일일이 쓰는 작업이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나와? 식을 써서 풀라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역으로. 알겠나요? 너희들이 근데 공부를 하면 노동이야, 그게. 알겠지? 근데 그러다 보면 식을 이제 좀 덜 쓰고 식의 관찰을 통해서 식의 특징을 판단해가지고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그 귀찮은 작업을 좀 안 하게 된다고. 하기 싫어해. 그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역으로 식을 일일이 넣어서 풀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야. 본인 선택.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내가 판단할 뭐가 없어. 식의 표현법도 잘 안 보여. 그럼 어째? 일일이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최고차항과 최고차항 계수를 찾아야 돼요. 다항식의 특징. 항등식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최고차항과 최고차항 계수를 판단하고 나서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문제 풀다 보면 우선을 그거로 푸는 친구들은 있어. 그 친구들은 바꿔야 돼. 그런 친구들은 좀 바꿔야 돼. 식의 표현법들을 생각하고 식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알겠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반항을 잘 안 넣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평상시에 본인 스스로가 식의 관찰을 안 하고 무조건 일반항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 친구들은 성향을 바꿔줘야 된다고. 알겠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귀찮아지잖아. 이게 쓰는 게 원래 귀찮으니까 판단해가지고 좀 더 쉬운 길을 찾은 거 아니니. 여기까지 되니?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소리야 지금. 일일이 써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 이거지. 식을 관찰 잘해서 나는 빨리 판단해야 돼. 본인 스스로가. 알겠나요? 그게 공부량이겠지. 내가 방법론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이 식을 딱 봤을 때 이렇게 갈 건지 저렇게 갈 건지를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2번 잠깐 봐볼게요. 2번을 보면 우리는 항등식 문제야.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분명 뭘 풀었을 거냐면 대부분 친구들이 수치 대입법을 썼을 겁니다. 뭘 넣었을 거야? x에다 1을 넣고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겁니다. 그러겠죠? 이런 친구들도 있지. x에다 1을 넣은 것은 했어. x제곱에 마이너스 3을 넣는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 x제곱에 마이너스 3을 넣는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러지? 그걸 넣는다는 생각을 했으면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우리는 a, b 값을 구했을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그런데 오른쪽 몇 차식이야? 4차식입니다. 왼쪽도 당연히 4차식이어야 되고 몇 차가 나온 거야? 3차가 나왔어요. 식이 4차식인데 3차가 나왔고 1차만 가려줬어. 거의 다 알려준 겁니다. 4차 중에 3차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다 알려준 거야. 기억하세요? 4차가 3차까지 나왔다는 것은 다 알려준 거야. 거의 다 알려준 거야. 여기까지 되죠? 3차인데 2차가 알려줬다. 거의 다 알려준 겁니다. 됐습니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4차인데 2차를 알려줬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4차, 3차 나왔다는 것은 거의 다 알려준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전개를 하면 전개를 해야지 비교를 할 거 아니야. 비교. 지금 비교 작업하고 있는 중요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x 보이니? x 3차 플러스 있네. 됐니? 뭐 말하고 있는지는 알겠니? 4차가 4차인데 3차까지 알려줬다는 것은 거의 다 알려준 거라고. 엄마 이해되죠? 그럼 끝났다는 소리야. 너희들이 좀 이론적인 걸 배우다 보면 이제는 뭐 수치 대입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수치 대입보다는 선생님 우선적으로 비교법을 더 많이 쓴다겠습니다. 그래야 식이 더 잘 보여. 수치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을 안 봐. 식을 안 보고 뭘로 갈 거야? A, B 구하는 작업만 한다는 소리야.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까? 식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해. A, B 넣어가지고 연립방식 푸는 것은 맨날 답만 쫓고 있는 거야. 답만 쫓고 있는 거라고. 기억이 안 남습니다. 알겠나요? 꽤 이런 류의 문제가 많아요.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알겠나요? 좀 아주 쉬운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책에는 쉬운 예시가 좀 없어요. 아주 쉬운 예시가 없어요. 아주 쉬운 예시가 없어가지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fx를 x-1, x-2로 나누면 몫은 있겠고 봐봐 안 적어도 돼. 얘를 x-1, x-3으로 나눴습니다. 얘를 x-1, x-2, x-3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얘를 습관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 위에 있는 식하고 연결시켜서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거지. 그러지? 얘는 3차로 나눴지만 나는 이 식을 뭐로 나눈 것처럼 얘는 몇 차식이겠어 당연히? 2차식이 되겠죠. 이 식을 쓸 때 첫 번째 식 또는 두 번째 식으로 빗대서 문제를 풀 거라고. 됐니? 누가 편할지는 요놈이 좀 편하게 보이는데 일단은 요 식에 빗대었다는 소리는 요 식을 누구 나눠서 x-1, x-2로 나눈 몫을 생각하면서 적겠다 이 말이에요. 됐니? 몫이 2차식인데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돼? 2x 플러스 1이 되겠죠. 됐니?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나는 이걸 쓴 거야. 민영 알겠니? 요걸 쓸 수 있는 게 아까 네가 40번 질문한 것보다 그게보다 이게 더 어려워. 실은 이렇게 쓰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 그럼 이 문제를 너희들이 분명 이렇게 안 풀고도 답은 나와. 뭐 어떻게 했겠어? 1 넣고 2 넣고 3 넣겠지. 그래서 만들었겠지. 이해되니?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근데 그렇게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연립방정식이라니까 그냥. 못 푼다가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면 그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 풀 때 좀 더 좀만 복잡해지면 너 못 풀어버려. 너 질문하는 것이 딱 그런 문제들이야. 어? 이런 식을 볼 때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야. 그럼 마무리 작업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식을 이제는 누구로 만들어내? 요걸로 만들어내면 된다 이거야. 이제 요걸로. 요것도 가로 풀어서 만들어도 돼. 알았어? 요놈을 내가 억지로 요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 식을 지금 요걸로 나눌 거야. 얘는 나눠 떨어졌잖아. 그럼 요 식만 요걸로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산이. x-1, x-3을 붙이면 되겠지. 뭐가 추가됐어? 마이너스 1이 추가가 된 거지. 플러스 1이 뒤로 사라져야 되잖아. 플러스 1이 분명 밖으로 나갔을 거야. 요렇게 나갔겠지. 그러면 요 식이 뭐다? 6x 플러스 k가 된다 이 말이죠. 뭔 말하는지는 알겠니? 요거를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식을 보는 눈이 계속 커질 거라는 거야. 연습을 할 때 계속 이런 연습을 해야 식을 보는 눈이 커져. 이해되니? 그래서 13번도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13번은 fx가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 나머지는 4x 플러스 4다.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다. 나머지가 4x 플러스 8이다. 얘를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라.
그럼 나머지가 몇 차다? 4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3차다. 차수가 올라가니까 그러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복잡하긴 해. 이 나머지가 몇 차일 거야? 3차일 거야. 3차인데 누구로 만들어?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관계없어. 어?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 관계없어. 나는 두 번째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로 3차식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 있는 식을 3차식일 건데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다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해. 그럼 몫이 몇 차가 되겠어? 1차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면 되겠지. 조금 전에는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a야. 그렇지? 얘는 어떻게 쓰겠어 이제? ax 플러스 b로 쓰면 되겠죠. 나머지가 3차니까 그 3차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다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뭐겠어? 나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중이잖아. 4x 플러스 8이 되겠죠. 되니? 본인 스스로가 평상시에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면 식이 아주 편해집니다.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방법론을 많이 안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대놓고 일반 책에도 많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일반 책에도 책에 1등급 이름 바꾸면서 이런 그런 식 정리하는 방법론까지 들어가 있더라고. 알겠나요? 평상시에 식을 쓸 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쓰면 훨씬 쉽다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얘는 풀이 방법은 이제 똑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나눠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얘를 나는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이제 x제곱 플러스 1로 만들 거야. 1이 어디 날라갔네. 1이 지금 밖으로 나갔잖아. 없어졌잖아. 그러면 1은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이놈이 4x 플러스 4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a는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돼서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나머지를 다 구했다. 나머지는 이놈의 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 이 나머지 항등식, 식을 나누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식 정리하는 연습만 할 줄 알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나머지 쓸 때 위에 있는 식하고 연결시켜서 쓰겠다. 왜? 다항식을 쓰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말이고 필요에 의해서 나는 식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거지.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33번이) 꽤 어려운 문제인데 질문하네. 자, 알파 베타는 2입니다. 알파 베타란 상수에 대해서 2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항식을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야. 나머지 정리의 뜻이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 이런 뜻이야. 나머지 정리란 말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이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나머지 정리고 보통 문제들은 그런 문제는 좀 쉬운 문제들이고 대부분 문제들은 1차식으로 나누질 않아요. 뭔지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식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집어넣어서 식을 푸는 거야.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것이 된다고. 알겠나요?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잘 보세요. fx는 2차식이고 1이야. 최고창 1이야. 그리고 얘가 질문이니까 나중에 할 거고 f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fx를 잘 보세요. x-알파도 있고 x-베타도 있죠. 첫 번째 식은 x-알파로 나눌 거야. 그러겠지? 두 번째 식은 뭐로 나눌 거야? x-베타로 나눌 거야. 두 개를 생각해서 쓴다고 하면 x-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지금 최고창 1이야. 뒤에 아직 덜 끝났어. 몇 가지 이되니? 지금 첫 번째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는 생각, 두 번째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눈다는 생각. 됐지? 그럼 실제로 나는 뭐로 나눈 거야 지금?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눈 거야. 목수는 얼마겠어?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몇 차가 돼? 1차가 되겠지? 그럼 이 차를 쓸 때 어떻게 써? 요 생각이든 요 생각이든 둘 중에 하나 써. 나는 요 생각으로 쓰겠어.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어. 몫은 당연히 뭐고 있어? 1차니까 a. 우리가 이거 일반형이라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뭐라 나왔어? 베타라 나왔어. 자, 요 식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많을 거야. 그럼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돼. 뭐 당장 이거 이해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됐어요? 이게 이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요런 유의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차수가 어떻게든 관계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요 식에다가 뭘 넣을 거야? 얘를 베타로 바꾸는 식도 적으면 실은 요거랑 똑같은 폼이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한 폼이 되겠지. x 마이너스 베타에 a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똑같은 폼이야. 우리 여기다 뭘 넣을 거야? 요걸로 나머지를 구할 거야. f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두 번째 식이 없나? 요것부터 집어넣어야겠네요. 베타 두 번째 식부터 집어넣어야겠네요. 자, 집어넣을 건지 식을 만들 건지는 고민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집어넣어도 되고 식 만들어도 돼. 식 만들어볼까? 식 만들면 지금 얘는 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파, 베타 문자였기 때문에 문자로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러겠지? 요놈을 그냥 f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a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된다고? 알파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식 바꿔도 똑같은 폼이 나옵니다. 식 바꿔도 똑같은 폼이 나와. 이게 알파가 되려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요게 알파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맞아 떨어져. 됐어요? 그러고 나면 다 구했으니까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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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러스 베타 해서 알파 베타가 나오네요. 자, 식을 잘 쓰면 그만큼 풀이가 편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식을 잘 쓰면 최소한의 연산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식을 보는 눈이 계속 커져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문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식이 좀 더 복잡해질 거야. 그런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 식 정리에 따라서 연산이 쉬워지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37번) 가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입니다. 1인 2차 다항식이고 F하고 G야. F하고 G. 자,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계수가 둘 다 1이에요. 계수가 둘 다 1이야. F하고 G.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차가 되겠지. 1차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1차가 되겠지. 1차 이하가 되겠지. 얘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목수는 어떻게 돼? 상수가 되겠고 나머지도 당연히 상수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적을 때 식을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네.
fx-gx는 x-2 몫이 a라고 하지 말고 다른 문자 써도 관계없어. a가 헷갈리면 다른 문자 써도 관계없어. k라 써도 됩시다. 플러스 k.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1 k가 되겠네. x에서 7을 뺐는데 x-1 k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fx-gx를 했는데 x-1 k가 됐어.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fx gx라는 것은 얘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써준 거야. 이렇게 떨어지네요. 자, 여기서 알아낼 사실이 있네. 뺐는데 x-1이 있고 곱했는데 x-1이 있어요. 자, f하고 g를 곱했는데 x-1이 있다는 소리는 f, g 둘 중에 한 놈은 x-를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f하고 g를 곱했는데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말은 둘 중에 한 놈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두 식을 뺐는데도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것은 둘 다 x-1을 인수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f가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 됐니? g가 x-1을 또 갖고 있어야 x-1이라는 인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그러면 한 놈은 누구를 갖고 있고 x-를 x 플러스 1을 갖고 있고 한 놈은 x-1 또 다른 놈을 갖고 있다 이거지. 예, f인지 g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놈은 지금 x-1을 x 플러스 1이고 한 놈은 x-1 x 플러스 a가 된다 이거. 마이너스 써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g3이 2라고 했으니까 이따 3을 넣으면 2가 안 나오네요. 그럼 요 놈이 지네요. 요 놈이 지고 여기다 3을 넣었더니 2가 나오려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 정도 함수는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들어왔어요. 인수적인 개념입니다. f가 인수를 갖고 있고 f-g가 인수를 갖고 있으면 g도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식이 인수를 갖고 있으면 그 두 개의 식을 더하고 빼고 한 식. 다시 두 개의 식이 같은 인수를 갖고 있으면 두 개의 식을 더하고 뺀 식도 인수를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뭔 이해되니? 얘가 인수를 갖고 있고 얘가 인수를 갖고 있으면 얘도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F가 갖고 있는지 G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놈이 갖고 있고 요놈이 갖고 있으면 두 개를 더하고 뺀 식 GX도 인수를 갖고 있다는 개념이 되겠어요. 39번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2차 항의 개수가 1이고 2차 항의 개수 1인 2차 방식 1차 항의 개수가 P는 2차고요. 1차야. 근데 px 플러스 1 마이너스 qx 플러스 1 px 마이너스 qx 식이 두 개의 식이 똑같은 식입니다. px 플러스 1 마이너스 qx 플러스 1하고 px 마이너스 qx는 똑같은 식이야. 조건이 다를 뿐입니다. 한 놈은 x를 줬고 한 놈은 x 플러스 1을 줬어. 됐니?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요 식이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인수를 갖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갖고 있겠지. 그럼 위에 식하고 아래 식은 똑같은 식이니까 조건만 달라졌어. 위에 있는 x 플러스 1 대신에 x를 넣었더니 완전 제곱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놈이 x 플러스 1이 되고 요게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 식에다가 x 플러스 1이고 얘는 x니까 치환해도 관계는 없고요.
근데 얘가 완전 제곱 시킨다고 했으니까 a는 얼마다? 2가 되겠다 이 말이네요. 평행 이동으로 읽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px 플러스 1 q px 플러스 1 마이너스 qx 플러스 1하고 px 마이너스 qx는 똑같은 식이야. 자, 31번입니다. 2차식 fx에 대하여 f10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f0은 마이너스 1이야. f0은 마이너스 1. f0은 상수항 알려준 거야. 2차식 3개 항 중에 상수항 하나만 알려준 겁니다. fx제곱이 fx 나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fx제곱이 fx 나눠 떨어져.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일일이 다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일이 어쩐다고? 다 적어야 된다.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그나마 문자 하나를 죽여줬어요. 문자 하나 죽여줬어요. 그리고 fx제곱은 ax제곱 플러스 ax 4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네요.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쓸 수 있는 식이 뭐야? x제곱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나 아까 얘기했어요. 4차 2차야. 4차 2차는 힘들지만 얘를 구할 수 있다. 힘들게 구할 수 있다. 100%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 그러면 ax 4제곱 되니까 ax 4제곱이고 3차가 없습니다. 3차가 없어. 그러면 b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겠네요. 상수항은 있네. 끝났네. 비교 안 한 걸로 마무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4차, 2차 나왔어요. 4차, 2차 나왔으면 나머지 2차를 좀 힘들지만 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100%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정리해서 나머지 비교. 알겠죠? 이면 실수 x에 대하여 당시 fx의 등식을 만족합니다. 이거일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요 질문은 여기서 여기가 여기 문장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방정식이란 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써버렸습니다. 우리 식을 볼 때 이게 지금 항등식인지 지금 방정식인지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놈인지 특정 값에 대해서만 반응을 했는지 알겠나요?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얘가 다항식입니다. 쌤은 요 식이 의미가 있는지 알고 생각을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게 지금 항등식이 아니란 소리야.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요 방정식의 요 식이 3이 되도록 m의 값을 설정하라 이 말이 되겠어요. m에 대한 방정식이라고요. 알겠나요? 항등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fx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고 지금 f라는 식에다가 2차를 넣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놈이 2차고 f를 곱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집어넣어보고 싶은 수는 있겠지? 얘에다 1을 넣어보고 싶고 여기다가 1하고 3을 넣어볼 수 있어. 그걸 한번 써보는 건 괜찮아. 알겠어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써보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여기다가 1을 넣어볼게요. F0은 1을 넣으면 F1 플러스 3이야. 그 다음에 F3을 넣었습니다. 3 얼마야? 1인가요? 오케이. 2가 된 게 F3 플러스 3이야. 느낌이 조금 불편해.
뭐 틀렸어? 말을 해. 뭐가 틀렸어? 계산 틀렸어? 뭐 계속 틀릴 수 있어.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F가 몇 차인지를 모르는데 이러한 조건이 사실 식이 F가 몇 차인지를 알면 이러한 조건이 꽤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어. 뭐 틀렸다고? 틀리면 얘기해. 말하기 싫어? 뭐가 틀렸어? F3이 아니라 F0인 것 같아. F0? 어디가? 아 여기?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너 말을 못하네. 말을 못해. 여러분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개 같네요. 그렇지? 두 개 같아서 F1하고 F3이 같다는 것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말한 것은 F가 지금 몇 차인지 모르면 이러한 정보들이 큰 정보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F가 2차다. 그러면 큰 정보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항등식을 볼 때 차수식을 읽어낼 때 차수적인 생각이 우선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식의 의미가 발생해. 고민할 거 아니야. 아, 2차를 넣었어. 2차 곱하기 몇 차 하면 그렇게 될 거냐 생각하면 2차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2차식을 가지고 F라는 2차식을 가지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가지고 이런 걸 집어넣어서 나는 계산을 해. 너무 복잡한데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가. 내가 이렇게 풀어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정보를 찾는 거라고. 근데 이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일이 넣어야 돼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순서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차수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이거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만약 차수 알려줬으면 마음 편안하게 조건 2개, 3개 찾을 거 아니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조건까지 나왔으니까 축이 fx는 2네요. 뭐가 나왔어? fx는 지금 a x-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요 식을 요놈이 집어넣고 요놈이 집어넣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 축이 2야. F0하고 1을 F0하고 3 요놈은 똑같은 식이네. 둘 중에 축이 2니까 얘가 대칭적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용한 거야. 요것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지? F1하고 F0하고 3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A가 얼마나? A는 1이 나오네요. 왜 그러지? 이차 함수에서 축이 2예요. 1하고 0하고 넣었더니 이 차이가 얼마라고? 3 차이가 났다고. F0하고 F1하고 3 차이가 났어. 그러면 최고참 계수가 1이라고요. 2차 함수에 대한 폭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함수 공부하다 보면 폭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할 겁니다. 알겠어요? (25번을) 질문할 줄 알았더니 25번은 너희들이 질문 안 하고 쉽게 넘어갔고 22번도 아까 선생님 했던 생각으로 풀 수 있습니다. 2차, 4차, 8차, 4차가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fx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값이고 뭐 쉽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알겠나요? 자, 21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갈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자, 분수 형태가 왜 값이 일정하냐에 대한 생각입니다. 분수 형태인데 보통 우리가 x에다 수를 집어넣게 되면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겠지? 식이 x로 표현된 식인데 x에다 수를 집어넣으면 변화가 발생하지. 한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소리겠지. 그러겠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항등식에서 ax 플러스 b가
0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그럼 x가 변할 거 아니야. 모든이란 소리야. a 뒤집어 놓은 겁니다. 기호야 그냥. 그냥 x에다 어떤 수를 넣었어. 그럼 당연히 이 식의 값이 변할 거 아니야. x에다 놓으면 값이 항상 변할 거 같은 생각이 들잖아. 근데 변하지 않고 항상 0이 나왔다는 소리야. 그럼 x의 변화가 이 식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x가 제거가 됐다는 소리야. 따지고 보면. 알겠나요? 그러면 a가 0이 되면 x가 제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분수 형태가 x에다 넣으면 수가 달라지겠지. 근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 x가 제거가 됐다는 소리야. 됐니? 얘가 어쩌 됐다? 제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약분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자든 분모든 분모가 편하게 보이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2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제거가 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놈의 b가 똑같으면 제거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물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어떤 논리인지는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항등식으로 풀려고 요놈을 뭐라 넣고 k라 넣고 식 정리해서 동량 찾아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됐네.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뒤에 가면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또 등장할 거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등식 풀 때 그것만 좀 신경을 쓰세요. 식을 좀 더 관찰을 하고 어떠한 식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식이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달려들지 말고 관찰을 하고 하나씩 표현하다 보면 매지가이처럼 이게 뜨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나요? 항등식이 그러면 좀 쉬워집니다. 항등식 그러면 쉬워져요. 양쪽이 똑같은 놈을 비교를 하겠으니까 숙제는 여기까지 낼게요. 그렇지. 고생하셨습니다.